영화 왕가 사는 남자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종은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오늘은 그 소년 왕의 진짜 역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 소년 왕의 비극적인 운명, 그 실제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때는 1455년. 이제 막 16살이 된 한 소년이 왕좌에서 내려옵니다. 그 소년의 죄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왕이라는 것.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 단종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그는 왜 자신의 친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겨야만 했을까요? 이 모든 비극은 정말 역설적이게도 가장 완벽해 보였던 그의 운명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단종의 이야기는 사실 엄청난 희망과 함께 시작돼요. 할아버지가 세종대왕, 아버지는 문종, 그야말로 흠 하나 없는 완벽한 혈통이었죠. 단종은 태어날 때부터 오직 왕이 되기 위해 길러진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통성을 가진 후계자였습니다.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원손, 곧바로 왕세손, 그리고 세자를 거쳐 왕이 되기까지 그의 삶은 그야말로 왕위를 향한 탄탄대로 그 자체였어요. 누구도 흔들 수 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위기는 너무 빨리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문종이 즉위한 지 불과 2년 만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어머니는 그를 낳자마자 돌아가셨고 할머니도 이미 곁에 없었죠. 결국 12살 어린 왕 곁에는 그를 지켜줄 왕실 어른이 아무도 없게 된 겁니다. 아주 치명적인 권력의 공백이 생긴 거죠. 그리고 바로 그 공백 속으로 한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단종의 숙부, 수양대군입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로 무예에도 능하고 카리스마도 넘쳤지만 그만큼 권력에 대한 야망도 어마어마했던 인물이죠. 물론 겉으로는 누구보다 충성스러운 보호자처럼 보였습니다. 어려운 사신 임무를 자처하고 어린 조카를 위해 뭐든지 다 할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전부 연기였습니다. 뒤에서는 한명해 같은 책사들을 끌어모으고 몰래 사병을 키우면서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왕좌를 향한 칼을 갈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수양의 야망은 한국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쿠데타로 터져나옵니다. 1453년에 일어난 계유정난입니다. 수양대군은 이런 명분을 내세웠어요. 김종서 같은 신하들이 어린 왕을 등에 업고 나라를 위협하고 있다. 이 혼란을 바로 잡겠다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 명분으로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꿔놓을 끔찍한 피해 숙청을 시작합니다. 계획은 아주 신속하고 무자비했습니다. 먼저 최대 적적인 김종서를 제거하고 곧바로 궁궐을 장악해서 어린 왕을 완전히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미리 만들어둔 살생부에 따라 반대파들을 차례차례 없애버렸죠. 단 하룻밤 만에 모든 걸 끝내버린 겁니다. 쿠데타는 완벽하게 성공했고 수양대군은 사실상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단종은 그저 이름뿐인 힘없는 허수아비 왕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이때부터 단종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쿠데타 2년 뒤 단종은 자신의 마지막 남은 신하라도 살리기 위해 이 왕위의 무거운 책임을 이제 숙부께 넘기겠다는 말과 함께 스스로 왕좌에서 내려옵니다. 16살 소년은 이제 왕이 아닌 한 명의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단종을 향한 충신들의 마음은 꺾이지 않았거든요. 훗날 우리가 사육신이라 부르는 신하들이 비밀리에 단종 복위 운동을 계획했지만 안타깝게도 계획이 발각되면서 모두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실패한 복위 운동은 결국 단종의 운명에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모든 지위를 빼앗기고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머나먼 영월 땅으로 유배를 가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숙부인 세조가 남긴 공식 기록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되어 있지만 후대의 다른 기록들은 명백한 타살, 즉 세조의 명령에 의한 죽음이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는 세상 모든 것을 물려받은 왕이었지만 결국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왕위도, 자신을 따르던 신하들도, 그리고 마지막엔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요. 완벽해 보였던 운명이 무자비한 야망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왕이었지만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던 소년?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를 실패한 왕으로 기억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저 시대의 비극적인 희생자로 봐야 할까요? 그리고 그의 숙부, 수양대군의 선택은 과연 흔들리는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즉 필요악이었을까요? 아니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